안녕하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AVR 기초를 강의하는 강사 송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타이머 카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는 8비트 타이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16비트 타이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16비트 타이머를 위해서 이용해서 우리가 PWM 신호를 만들어서 서버 모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16비트 타이머에 대한 기초 이론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6비트 타이머는 8비트 타이머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8비트 타이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시면요 16비트 타이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6비트 타이머는 8비트 타이머하고 그렇게 큰 다른 점이 없고 8비트 타이머가 0서부터 FF까지 카운트를 한다면은 16비트 타이머는 0서부터 FF까지 그 카운트 한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들도 8비트 타이머는 아웃풋 컴페어 매치 레지스터라든지 아니면 타이머 카운터 같은 그러한 레지스터들이 8비트인 거에 반해서 16비트 타이머는 그러한 타이머들이 16비트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왜 굳이 16비트 타이머를 쓰냐면은요, 그 시간을 조절해서 원하는 신호를 얻거나 또는 원하는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8비트를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0을 센다든지 아니면은 뭐 1000 이상을 세야 되는 경우에는 8비트 카운터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16비트 타이머 카운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 16비트 타이머 카운터는 PWM 신호나 아니면 CTC 신호 같은 것을 우리가 처리할 때 그 아웃풋 컴페어 핀이라고 그래가지고 B4하고 또 다른 두 개의 핀을 우리가 쓰는데요. 16비트 타이머 카운터에서는 6개씩 씁니다. 그리고 8비트 타이머는 0과 2를 쓰는데요. 16비트 타이머는 1과 3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 16비트 타이머 카운터인 1과 3은 16비트 카운터이기 때문에 000000의 16진에서요 0000에서 FFF까지 카운트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레지스터별로 16비트 타이머의 각 레지스터들을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직접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겠죠. 자, 이러한 제어 레지스터에는 6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과 3이 있는데 1에 대해서 3개, 3에 대해서 3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이머 1을 쓴다면요,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A, 그 다음에 1B, 그 다음에 1C,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 1A, 그 다음에 1B, 여기 있죠. 1B, 그 다음에 이렇게 1C,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8비트 카운터 그 컨트롤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하고 거의 유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틀린 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카운터 레지스터인데요. 타이머 카운터 레지스터인데 8비트는 8개의 비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0000에서 00에서 FF까지 요거밖에 세지를 못 하는데요. 요거밖에 못 쓰는데 16비트에서는 이렇게 타이머 카운터 1H, 타이머 카운터 1L, 하이하고 로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비트, 여기 8비트 해서 16비트입니다. 총 16비트의 타이머 카운터 레지스터를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1A 해가지고 요게 위에 8비트, 상위 8비트, 하위 8비트에서 역시 16개, 16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OCR이라는 레지스터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너무 자세히 해서 요거는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타이머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8비트입니다. 타이머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터 이런 레지스터리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요겁니다. 인풋 캡처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이것도 16비트인데요. 요것은 설명을 여기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이머 카운터가요. 타이머 카운터가 여기 있다고 그래요. TCNT. 이제 16비트입니다. 타이머 카운터가 있으면은요. 이게 어디서부터 세기 시작하죠? 0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0000 이렇게 16비트요. 이게 여기서부터 세기 시작해가지고 쭉 세기 시작해가지고 어쨌거나 FF까지 세요. 이게 뭐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얼마인지 계산하면 나오겠지만요. FF까지 셉니다. 000서부터 FF까지 쭉 세는데요. 요 세는 마지막 값을 우리가 탑이라고 합니다. 꼭대기 그러는데 이거는 중간에 우리 비교하기 위한 OCR이라는 레지스터하고는 또 틀린 겁니다. 틀린 거고요. 어쨌거나 이거를 탑이라고 그러는데 요 마지막 세는 요 숫자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조절해 주는 레지스터가 ICR입니다. 인풋 캡처 레지스터. 그래서 여기까지만 세라 하고 마지막 값을 정해 주는데 그게 인풋 캡처 레지스터입니다. 요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요 탑 값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뭐냐? 가장 꼭대기, 이 타이머 카운터가 셀 수 있는 가장 꼭대기 값을 우리가 정해 줄 수 있는데 그 정해 줄 수 있는 레지스터가 바로 뭐냐? 인풋 캡처 레지스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들 프로그램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들 프로그램이 DC 서버 모터입니다. 서버 모터인데 DC 서버 모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신호에 따라서 이런 PWM 신호에 따라서 그 돌아가는 각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모터가 돌아간다면요. 이렇게 그 모터의 각도, 그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이 돌아가는 각도를 어떤 거는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이렇게 제어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360도 제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용할 서버 모터는 요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신호의 PWM 신호의 주기가 20ms입니다.
20ms인데 그 중에 이제 PWM 신호니까 0과 1이 있겠죠. 이렇게 0과 1, 5V와 0V예요. 0과 1의 이러한 그 신호가 있는데요. 한 주기가 20ms입니다. 20ms. 자, 한 주기가 20ms인데 그 5V를 그러니까 요 1이 되는 그 주기를 1이 되는 그 타임 인터벌, 타임 그 시간 길이를 1ms로 하면은 마이너스 90도. 그러니까 돌지 않고 0도예요. 그냥 0도. 그건데 그것을 1.5ms로 이렇게 펄스 폭을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는데 펄스 폭을 이렇게 조금 느리면은 90도를 돌아갑니다. 즉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90도를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폭을 조금 느려서 2ms로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80도를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각도 제어를 하는데 그 서버 모터를 쓰는데요. 이렇게 서버 모터는 이렇게 한 주기가 20mm인 그런 PWM 신호에 그 1이 되는 그 주기를 조절함으로써 그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서버 모터의 각도를 제어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전체 길이를 t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 길이를 1이 되는 요 길이를 t1이라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듀티 사이클은 t분의 t1이죠. 그러면 요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모터의 회전 각도를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서버 모터라고 합니다. 이런 서버 모터는 DC 서버 모터는 우리가 보통 로봇의 관절 같은데 각도 제어하는 데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러한 각도 제어하는 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스태핑 모터 같은 걸 쓰는데요. 스태핑 모터는 좀 무겁고 토크가 약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16비트 죄송합니다. 이러한 DC 서버 모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PWM 제어를 통해서 서버 모터를 제어하는가, PWM 신호를 넣어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들 프로그램이 개념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서버 모터 신호를 만든다고 그래요. 신호를 만든다고 합시다. 카운터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한 주기의 신호가 20ms에서 끝나야 돼요. 조금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그것의 각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요 1이 되는 5V 신호가 나가는 이 시간을 1ms, 1.5ms 이렇게 우리가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서버 모터의 각도를 조정하죠. 그리고 그 아웃풋 컴페어 매치 핀, 그 신호가 PWM 신호가 나가는 그 핀은 정해집니다. 그 AVR에서는.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에서 16비트 카운터죠. 거기서 내보내는 신호는 PB5 핀입니다. 이 AVR에서 B5 핀을 통해서 요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요거 그 PWM 신호가. 그래서 서버 모터의 각도를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신호를 만들어낼까? 카운터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주기의 신호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20ms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타이머 카운터가 세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막 셀 거 아니에요? 세다가 20ms가 되면 그냥 다시 0으로 떨어져야 돼요. 0서부터 다시 세기 시작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타이머 카운터가 20ms 동안 세다가 다시 0부터 시작해서 20ms 동안 세다가 다시 0부터 시작해서 20ms까지 세고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1차 목표가 우리가 정해졌습니다. 타이머 카운터는 어떻게 되든지 하여가나 20ms가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꼭대기 값이죠. 탑. 그 다음 우리가 정해줘야 될 것은 뭐죠? OCR의 레지스터 OCR의 값을 정해줘야 돼요. OCR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타이머 카운터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는데요. 중간에 비교하는 값을 집어넣어요. 이게 OCR 레지스터죠.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OC1A에 어떤 신호가 나가냐면 처음에 1이 나가요. 처음에 1이 나가다 비교하는 값을 만나면 0으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 세면은 다시 1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비교하는 값이 있으면 다시 0으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PWM 신호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해줘야 될 거. 마지막에 어디까지 셀 것이냐. ICR이라는 레지스터의 값을 정해주는 거죠. 인풋 캡처 레지스터.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 어디에서 떨어지게 할 것이냐. 1ms에서 떨어지게 할 것이냐. 1.5ms에서 떨어지게 할 것이냐. 바로 OCR의 레지스터 값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카운터 값입니다. 카운터. 그러니까 몇 번을 세느냐죠. 예, 요거를 정해주는데 세는 것은 어떻게 세는 건가요? 카운터가 한 주기마다 하나라고 이렇게 어떤 이런 신호가 나간다면 여기를 셀 때 이렇게 한 주기를 셀 때 여기를 하나, 여기 둘 이렇게 세는 거죠. 자,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VR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AVR GCC A024입니다. 그 다음에 Next AVR 시뮬레이터 애트메가 268 이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크림슨 에디터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while open 바탕화면에 여기 있네요. AVR 프로그램에서 A024에서 그러면은 프로그램의 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hort define short include avr.h short include util lay h short include avr insert h short define to short define 그 다음에 dex는 play 그 다음에 integer 이렇게 프로그램의 꼴을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요. 만든 PWM 신호가 나가는 포트가 어떤 포트죠? B 포트의 B5 핀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PWM 신호가 나갑니다. PWM 신호가 나가서 그것을
서버 모터를 제어하니까 PWM 신호가 나가는 B5 포트를 출력으로 해야 되죠. 출력. 자, 그러면은 그거를 출력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 PWM 신호가 나가는 B 포트에 B5죠. B5 핀을 출력으로 정합니다. 출력으로 정합니다. 데이터 디렉션 DDR 어떤 포트죠? B 포트의 입출력을 결정하겠다. 그런데 다섯 번째 핀을 1로 하여라. 1 shift left PB5 이렇게 B 포트의 다섯 번째 핀을 출력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요것도 물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요것도 결정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PWM 신호를 만들어야 되겠다. PWM 신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B5 핀으로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웨이브 제너레이션 모드, 그러니까 파형의 그 형태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파형의 형태도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러한 방식도 일반 방식이냐 CTC 방식이냐 아니면 PWM 방식이냐, PWM 방식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업 카운팅을 해서 만들어내는 PWM 방식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업 카운팅 하다가 다운 카운팅을 해가지고 OCR의 값을 이렇게 양쪽에 넣어줘요. 이쪽에 넣어주고 이쪽에 넣어줘서 뭐 신호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PWM 신호냐. 이것은 페이지 코렉트 PWM 신호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PWM 신호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이냐, 이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죠. 자, 그것을 결정해 주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A. 예. 요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웨이브 제너레이션 모드를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웨이브 제너레이션 11, 웨이브 제너레이션 10, 요것이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A에 있습니다. 1110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웨이브 제너레이션 1, 2, 1, 3는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B에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줍니다. 어떤 방식을 쓸 거냐. 여기 보세요. 이제 이렇게 웨이브 제너레이션, 여기서 N은 뭐냐면은 16비트 카운터인데 1번을 쓸 것이냐 3번을 쓸 것이냐, 요거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N0. 예, 그래서 우리는 N이 1인 경우에요, 1번 첫 번째 16비트 카운터를 쓸 거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뭐죠? PWM 모드예요. PWM 모드인데, 보통 일반 방식에서는 그 카운터가 어디까지 보통 세요? 이렇게 보통 FFFF까지 셉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FFF까지 세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세기로 했어요? 세는 거를 우리가 정해주기로 했죠. 정해서 20ms가 되도록 세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20ms 안에 한 주기가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서버 모터를 제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꼭대기 값을 정해주고 동시에 PWM 신호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잘 보니까 있죠. 여기네요. 네, 요거죠. 꼭대기 값을 ICR 인풋 캡처 레지스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속 PWM 모드일 경우는 뭘까? 여기 나와 있네요. WGM 11, 12, 13, 요 세 개의 비트를 요거 빼고요.
10은 빼고 11, 12, 13 요거를 1로 세트해야 돼요. 1로 세트해야 되죠. 여기 나와 있네요. 1로 세트해야 되는데 요 두 개는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A 요거는 어디에 있었어요?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B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가서 세팅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세팅을 해주나요? 탑 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기를 20ms, 그죠? 20ms가 되도록 뭐냐면은 그 탑 값을요. 탑 값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PWM 신호를, 그러한 PWM 신호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나요?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A라는 거를 하나 정해주고,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B가 있었죠. 1B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를 1로 해줘야 돼요? 1 shift left wave generation mode 1 요거를 일단 1로 해놓죠. 그 다음에 웨이브 제너레이션 모드 1, 2와 1, 3은 타이머 여기죠. 네,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B에 세트를 해줘야 돼요. 여기 그래서 조금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1 shift left wave generation mode 하나를 뜻있네요. 1 shift left wave generation mode 1, 1, 2 이것과 5와 1 shift left wave generation mode 1, 3 이렇게 두 개를 해가지고 총 이렇게 세 개죠. wave generation 1, 1 웨이브 제너레이션 1, 2, 웨이브 제너레이션 모드 1, 3 요걸 111로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탑 값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탑 값을 결정합니다. 어디에 결정해요? 탑 값을 여기다 제가 써놓고요. input capture register 1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1에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16MHz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분주를 해줘야 됩니다. 분주를 해주는 목적은 뭐죠? 우리가 그 한 주기가 20ms가 되도록 그 세는 값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주를 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그 한 주기의 시간을 이렇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우리가 조절해 줘야 되나요? 바로 요거죠. 클럭 스케일, CS, CS 10, 그 다음에 11, 12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클럭 스케일, 클럭의 그 스케일을 분주비를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1은 뭐냐면은 첫 번째 1 16비트 타이머 카운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S10, CS11, CS12 값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 분주를 얼마로 할 것인가? 요거 참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분주 B가 여기 나와 있죠. 그 클럭 스케일을 1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8분주로 할 것이냐, 64분주로 할 것이냐, 256분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게 정해야 그 한 주기가 정해야 몇 번을 세야 될지 요거를 정해야 우리가 뭐를 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풋 캡처 레지스터의 값 몇 번을 셀 것이냐, 이거를 20ms가 되기 위해서는 요런 한 주기 신호를 몇 번을 세야 될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그동안 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그 현장에 가서 이런 거 할 때 엑셀을 이용해서 금방금방 계산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입력하는 시간은 내가 얻고자 하는 원하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할 분주. 그러면은 이 계산을 해봅니다. 원하는 한 주기의 시간은 얼마이고 원하는 카운터 수는 얼마로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은요, 한 주기 시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분주비를 여기 나와 있죠. 분주비를 16MHz로 나눠주면은 한 주기의 시간이 나오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분주비를 8분주로 했더니 한 주기의 시간이 얼마로 나와요? 0.000000005초가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은 얼마예요? 0.02초, 20ms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원하는 카운터 수가 4만 번을 카운트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주기의 시간이 0.0000005초인데 이것을 4만 번을 하잖아요. 4만 번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 0.02초, 즉 20ms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을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8분주가 아니라 16분주로 하면은 얼마, 32분주 하면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하면 500이죠. 카운트 수가. 요거는 조금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8분주로 하는 게 제일 나은가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8분주가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256분주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이렇게 소수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주기 20ms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카운트가 4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무슨 값이에요? ICR의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서버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요 사이가 20ms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 20ms. 그러니까 카운터 수는 4만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1이 되는 요 신호의 그 간격을 조절해서 요러한 PWM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0에서 1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카운트 값을 어디에 집어넣나요? OCR에 집어넣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OCR에 들어가는 카운터 수는 0.00, 그러니까 1ms일 때는 회전수가 2000이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0도일 때죠. 돌아가는 서버 모터에 돌아가는 각도가. 그 다음에 90도인 1.5ms에서는 3000번만 OCR의 값이 3000번만 카운트하도록 되도록 세트하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0도,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조절하는 데는 그 OCR의 값을 2000에서 카운트하는 수를 2000에서 5000까지 조절하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이런 복잡한 계산 같은 거 표를 만들어서 할 때는 이거 엑셀 가지고 할 때는 이거 굉장히 쉽잖아요.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 프로그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20ms의 한 주기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주기 신호라는 건 뭘까요? PWM 신호죠. PWM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분주를
8분주로 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걸 한다. 자, 8분주로 하겠습니다. 8분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나와 있죠. 코드 스케일. 아니, 클럭 스케일이요. 클럭 스케일을 8분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만 1로 해놓으면 되나요? 이거 간단하네요. CS11만 1로 해놓으면 되네요. 그렇게 하면 8분주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CS11이라고 하는 비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CS11은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B에 요거네요. 여기를 1로 해놓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8분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B는 먼저 있던 거 요거죠? 요것도 같이 해줘야 되니까 같이 더해줘야 되니까 원래 있던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B에다가 5와 더해라. 뭐죠? 1 시프트 레프트 클럭 스케일 11 요거를 해주면은 8분주로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펄스의 폭을 PWM 신에서 펄스의 폭을 조절해야 될 OCR Output Compare Register 1의 값을 1A의 값을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왜요? 그걸 결정해 주는 이유는 이게 계속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결국은 요거잖아요. 요거. 그 0에서 1로 떨어지 이렇게 0에서 죄송합니다. 요거요.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요 폭을 언제 떨어질 것인가 요 저절의 그 타임 그 카운트 수를 정해주는 게 레지스터가 뭐죠? OCR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OCR의 값을 우리가 결정해 주는데 아까 엑셀에서 계산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됐어요? 엑셀에서 계산을 했더니 보니까 여기 계산했죠? 제가 이렇게 계산했더니 2000에서 5000까지 OCR의 값을 계산해 주면 돼요. ICR 인풋 캡처 레지스터 1의 값은 4만으로 고정을 시키면 되고요. 자, 그럼 그걸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카운터가 타이머 카운터 1A죠. 1A가 16비트 타이머 1A가 마지막까지 마지막 값 즉 20ms가 되는 그 카운터 값을 어디에 저장해요? 인풋 캡처 레지스터 1A인가요? 여기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인풋 캡처 레지스터 1인가요? 예, 1. 여기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저장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인풋 캡처 레지스터 1의 값. 그러니까 타이머 카운터가 쭉 새나가다가 다시 세기 하기 위한 0으로 떨어지는 그 부분의 카운터 값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저장했죠. 20ms가 한 주기가 되도록 하려면은 바로 8분주로 했을 경우에 4만 번을 세면 된다고 그랬어요. 1, 10, 100, 1000, 만 이렇게 4만으로 세트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시죠. 여기 봤죠. 요거 결정이 됐죠. 이거는 이미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만 써주면 되잖아요. 요거 아웃풋 캡처 아웃풋 컴페어 매치 레지스터 1A 값만 우리가 정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값도 우리가 정해졌잖아요. 엑셀에서 계산해 보니까 2000에서 5000 사이에 값을 넣어주면은 이제 각도가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변한다고 우리가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프로그램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해봅니다. 자, 그 값은 우리가 자유자재로 한번 요 while loop 안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output compare match register 1a의 값을 그냥 보통 한 0부터 해볼까요? 예, 0부터 500부터 해볼게요. 예, 그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500부터 시작해서 output compare match register 1a의 값이 5000보다 작거나 같아질 때까지 그냥 이렇게 할까요? 예.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씩 증가해볼까요? 각도를 미세하게 증가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거칠게 하든지 이거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output compare match register 1a의 값은 원래 있던 output compare match register 1a의 값에다가 해상도를 한 100씩 한번 해볼까요? 예, 100씩 해서 돌려라. 그러면은 이렇게 output compare match register 1a의 값을 정해주는 순간, 그 순간 바로 PWM 신호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한번 그 서브 모터를 OCR의 값이 정해진 상태에서 돌린 다음에 PWM 신호가 나가니까 돌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한 얼마 정도 머물까요? 한 200ms 동안 잠깐 300 정도 할까요? 300ms 동안 잠깐 멈춰라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다 됐죠? 우리가 이제 인터럽트는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럽트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 타이머 카운터 인터럽트 이네이블 레지스터를 뭐냐면은 거기에서 또 비트를 인터럽트를 쓰겠다, 컴페어 매치 인터럽트를 쓰겠다, 아니면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쓰겠다 우리가 알려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레지스터 PWM 신호를 만들겠다 이렇게 컨트롤 레지스터의 값을 정해준 다음에 비교하는 시점 PWM 신호를 만드는데 1에서 0으로 떨어지게 하는데 필요한 저기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를 보니까요. 그 방식을 제가 그 세트를 안 해줬습니다. 즉 PWM 신호를 만드는데 1에서 0으로 떨어질래 아니면은 0에서 OCR의 값과 같아지는 순간에 1에서 0으로 떨어질래 아니면 0에서 1로 떨어질래 요걸 결정을 해주지 않았네요. 자, 그거를 결정을 제가 안 해줬습니다. 자, 그거 결정해 주는 대로 갑니다.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요, compare output 모드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fast PWM 모드일 경우에, 그러니까 카운트가 이렇게 업 카운팅만 해서 이렇게 OCR의 값이 정해지면은 1에서 0으로 떨어질래, 1에서 0으로 떨어질래, 아니면은 요 부분에서 0에서 1로 떨어질래, 요거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컴페어 아웃풋 모드요. 자, 그거를 결정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컴페어 아웃풋 모드 콤 1A1에서부터 시작해서 콤 1A1 그 다음에 콤 1A0 그러니까 A0 A0 그 다음에 A1 요 두 개의 비트를 세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1에서 0으로 우리가 세트해야 되니까요. 잘 보세요. 어디가 있나? 여기 보면은 비교 일치 시 요거는 fast PWM인데요. 자, 여기 비교 일치 시 0 했습니다. 이게 요거죠.
비교하기 전까지는 1이었다가 비교하고 딱 나면은 0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compare output 모드가 compare output 모드 1A1 1A1이 1이면 되죠. 그 다음에 compare output 모드 1A0는 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compare output 모드 1A1이 1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compare output 모드 1A1은 어디에 세팅을 해줘야 되냐면요. 여기 있네요.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A에 보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compare output 모드 1A1 요거를 1로 세트해 주면 됩니다. 어디요? 요거요.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A. 자, 그러면은 그거를 세팅해 줍니다. 자,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죠.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1A. 여기에 세트를 해줍니다. 자, 와 1 shift left 1 shift left compare output mode 1A1 요거를 1로 세트해줘라.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PWM 신호를 만들어내도록 한 주기가 20ms가 되도록 완벽하게 그 레지스터들의 값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기가 20ms가 되도록요. 그러면은 그 PWM 신호에서 1이 0이 되는 그 OCR의 값, 비교하는 값을 우리가 500에서 5000까지 100씩 증가하면서 한번 실제 그 신호가 만들어진 PWM 신호를 B5 핀으로 내보냈을 때 여기 제가 보시죠. 여기 이렇게 있는 요 서버 모터가 정말 0도에서 180도까지 분해 능력, 해상도가 100, 분해 능력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제어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자, 이렇게 컴파일이 끝났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AVR의 플래시 메모리로 옮깁니다. Connect.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찾아야죠. 024에 요거죠. 자, 프로그램을 시켜봅니다. 저도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 궁금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봅니다. 여기 되고 있죠.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조금 0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몇 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나 자세하게 이렇게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와서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하고 있죠. 지금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 걸로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180도까지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분해능을 조금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요거죠. 요거 딜레이 타임을 한 200으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으로 한 다음에 컴파일. 자, 컴파일이 끝났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이제 옮깁니다. 조금 빨리 될 겁니다. 시간을 제가 딜레이 하는 시간을 조금 빠르게 했으니까요. 자, 한번 해봅니다. 좀 빠르죠? 자, 이렇게 빨리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업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은 바로 이거였죠.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서버 모터를 제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서버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WM 신호를 내보내야 된다. 그렇죠? 어떤 PWM 신호일까요? 예, 이런 PWM 신호죠. 이런 PWM 신호다. 그런데 이런 PWM 신호인데요. 요겁니다. 이러한 PWM 신호를 내보내야 된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러한 PWM 신호는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버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한 주기가 20ms여야 한다. 그런데 그 20ms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그 1이 되는 펄스의 폭은 1ms, 1.5ms, 2ms 이렇게 변화를 주어서 서버 모터의 각도를, 돌아가는 각도를 제어한다. 목표가 정해졌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 PWM 신호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정해졌죠. 어떻게 해요? 20ms가 되기 위해서는 인풋 캡처 레지스터의 값을 4만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펄스가 1이 되는 그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OCR,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를 정해야 된다. 그것이 2000에서 뭐 5000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자, 여기 나오죠.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PWM 신호는 PB5로 나가기 때문에 B5 핀을 출력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 1A하고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 1B에서 웨이브 제너레이션 모드 1, 2, 3을 전부 1로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PWM 신호를 만들어내면서 예, 이 타이머 카운터가 쭉 세는데 FFF까지 세는 게 아니라 ICR 인풋 캡처 레지스터에 정해준 요 값까지만 센다라고 그 모드로 동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1로 세트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요거 Compare Output Match 1A1 요것은 바로 뭐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PWM 신호가 1에서 0으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0에서 1로 떨어질 거냐를 결정하는 건데 요거 Compare Output Match 1A1은 뭐라고 그랬어요? 1에서 0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정해졌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클럭 스케일 CS11을 1로 요거를 1로 해놓으면 8분주라고 했어요. 예, 8분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 꼭대기 세는 값을 얼마로 결정할 것이다. 내가 정하겠다. 정해졌으니까 그 값을 내가 정하죠. 이렇게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어요? 이렇게 엑셀로 계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손계산기로 계산해도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0.02초, 한 주기 시간은 0.02초, 그 다음에 분주는 8분주로 했더니 이렇게 한 주기 시간은 0.000005초고 우리가 0.02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카운트를 4만 번 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계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요거를 얻은 거예요. 그 마지막 세는 시간 얻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일을 만들어내 한 주기 내에서 일을 만들어내는 그 카운터 수를 갖다가 이렇게 500에서부터 5000까지 이렇게 조절하면서 OCR의 값을 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0도에서 180도까지 아주 미세하게 그 각도 조절을 하죠. 요거보다 더 자세하게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16비트 타이머를 이용해서 PWM 신호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8비트 타이머를 안 쓰는 이유를 여기서 아시겠죠? 왜? 일단 세는 숫자가 250번을 훨씬 넘죠. 4만 번, 2000번. 이거는 8비트 카운터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6비트 타이머를 써야 됩니다. 이런 서버 모터 같은 거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16비트 타이머를 쓰는 이유를 여기서 알겠구나. 그리고 16비트 타이머도 사실 8비트 타이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8비트 타이머의 연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기능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이 수업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프로그램 전체를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따라서 반복하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한 이러한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